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최근에 대만을 둘러싼 상황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대만은 생존을 위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깊게 들여다보면 정말 흥미롭고 또 어떻게 보면 모수적인 지점들이 조금씩 발견이 됩니다. 미국을 못 믿겠다는 대만 여론의 한 40.5%까지 치솟았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고요. 그런데 동시에 전쟁이 나면 미국이 도와줄 거다라고 기대하는 여론은 55%나 됩니다. 요거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는 없지만 나를 지켜줘야 한다? 요건 뭐 동맹을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보안 서비스로 제공하는 어떤 일종의 거래처로 보는 걸까요? 뭐 오늘은 대만이 가진 이 안보 딜레마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대만이 믿었던 두 개의 강력한 보험이 왜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미국은 왜 제2의 베트남을 떠올리면서 대만을 좀 시험대에 올리고 있는 건지 그 복잡한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만이 오랫동안 믿어온 첫 번째 보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실리콘 방패, 실리콘 쉴드라고 하죠. TSMC로 이제 대표적인 그런 압도적인 반도체 생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게 되면 전 세계의 반도체 시장이 완전히 흔들리니까 공급망이 멈추게 돼가지고 미국이랑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국가들이 이제 대만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런 논리였죠. 근데 미국이 이 실리콘 방패를 더 이상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경제를 좀 인질로 잡고 있는 전략적인 부채, 어떤 liability로 인식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자국의 첨단 산업이 한 90% 이상을 대만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요것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CHIPS Act 같은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그런 방향을 통해서 TSMC의 어떤 애리조나주 그런 공장을 좀 건설을 하라고 압박을 하게 된 거죠. 국내로 들여오자고. 그래서 요거는 대만을 돕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대만 없이도, 대만이 흔들려도, 대만이 어떻게 돼도 미국이 생존하기 위한 그런 줄구 전략, 디리스킹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실리콘 방패를 해체할수록 대만의 억제력은 약화되는 이런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대만이 믿었던 두 번째 보험은 바로 미국이라는 군사 동맹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이 지켜줄 거야 라고 이렇게 그냥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요 지점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어떤 가장 뼈 아픈 기억, 바로 이제 베트남의 그런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이제 남베트남 정부가 스스로 나라를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자원의 병력을 이렇게 막 쏟아부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참혹한 패배로 그냥 완전히 철수를 해버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요 경험은 사실 뭐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없다고 해도 국가적인 맥락에서, 군사적인 맥락에서 미국에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싸울 거면은 싸울 의지가 없는 동맹을 위해서 미국 청년들의 피를 흘려도 되는 건가라는 요런 거가 어느 정도 쌓여 있어요. 그 사이에 어떤 참전을 했는지도 한번 상상을 해봐야 돼요. 이라크에, 아프가니스탄에 되게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미국에 굉장히 많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이렇게 쌓인 거를 보면 쉽게 싸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없어진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미국이 지금 대만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도와주겠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의 어떤 리스크를 없애려고 하니 당신들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건가 계속 그거를 증명하라고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대에 올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만인들은 정말 싸울 의지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리고 이거를 사실 어떻게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약간 리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보다 작은 나라고 분명히 비대칭, 힘의 비대칭이 있는데, 대만하고 중화인민공화국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비대칭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분석을 해봤을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의지가 있는데 대만 사람들은 그럴까요? 하고 이런 은근한 비교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간단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못해요. 흔히 스트로베리 솔저라고 이렇게 비하를 하지만 최근에 2025년 3분기에 조사 나온 게 있어요. 굉장히 좀 내용이 흥미로웠는데, 중국이 무력 침공을 했을 때 싸우겠다 라는 응답을 한 사람이 60% 이상으로 엄청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여기서 대만이 단독으로 승리를 할 것이라고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4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군사력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이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의지를 실현시켜서 그런 거를 해낼 수 있는 어떤 국가적인 시스템이 과연 대만한테 충분히 갖춰져 있는 걸까? 그러니까 군대랑 정부를 충분히 믿지는 않는다라는 구석이 살짝 있다는 것 같아요. 내가 싸워도 어떤 부패라든지 잘못된 지휘라든지 어떤 내부적인 분열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싸움이라든지 뭔가 때문에 결국 지게 될 거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아직은 있다는 거죠. 미국이 가장 의심스럽게 보는 부분이 바로 이런 시스템적인 어떤 부실함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만 정부는 진짜 열심히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국방 예산을 또 GDP의 2.7%까지 이렇게 계속 늘리고 있는데 2024년부터는 의무 복무 기간도 늘렸어요. 4개월에서 1년으로 다시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은 분명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럴 만한데, 하지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라고 CSIS라는 진짜 유명한 싱크탱크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2025년 9월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그런 내용을 보면은 미국은 그 양이 아니라 어떤 질을 좀 따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냥 징병 기간을 1년으로 늘렸다. 오케이, 좋아요. 그렇지만 정작 훈련 프로그램의 내용이 뭐냐? 여전히 실전적이지를 못하다. 그러니까 내용은 그냥 불 뽑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밑빠진 독에 값비싼 무기를 좀 계속 부어줘야 되나라는 회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전체 나라가 항상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군사적인 어떤 불신의 기름을 붓는 게 바로 그러면 정치적인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권민진당이라고 해서 DPP라고 약자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주권 수호를 외치지만 첫 번째 야당인 국민당 KMT는 어떤 대화와 교류를 좀 내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대하는 방식 자체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국민당의 일부 인사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그런 노선,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프레임에 동조를 하는 듯한 메시징을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미국 전략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냥 미국의 이익만 두고 봤을 때 이건 가장 심각한 안보 리스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지원해도 정권이 결국은 싸울 때가 됐다,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 무기를 든 군대가 싸우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 정치적인 항복을 선택하게 되면 모든 지원이 무의미해지고 오히려 뭔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줘도 내부에서 스스로의 어떤 분열이 생긴다면 문을 열어줄 것인가? 라는 의심에 두는 순간
동맹의 신뢰가 좀 깨지기 시작하는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미국과 대만의 어떤 관계 그 자체의 핵심적인 마찰이 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이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건 그냥 독립적으로 세상에 있는 일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에 압도적으로 항전의 어떤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뉴스를 보셨으면 아실 텐데 뭐 훈련이 하나도 안 되는데 뭘 막 집에서 막 만들고 있고 막 군사 장비를 막 만들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리고 서방의 어떤 편입에 대한 열망을 굉장히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아, 우리는 유럽 연합을 하고 싶다. 우리는 북대 서양 조약 기구 가입을 하고 싶다. 우리는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걸 적극적으로 했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런 메시징을 엄청 오랫동안 꾸준히 해와서 무기가 필요하지 탈출용의 어떤 비행기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모습도 되게 상징적으로 많이 보여줬는데, 그건 결국은 의지로 받아들여져요. 그게 전략이고 생색내는 거였다라고 해도 사실은 그건 의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지를 보고 서방에 있는 국가들이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들인데 요거를 그냥 섣불리 아무런 어떤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라고 여론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지원은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겠죠. 근데 반면에 대만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TSMC를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서 강조를 하지만 얼마나 싸울 것인지에 대한 증명은 좀 덜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그런 자산으로서 어떤 거래 관계로서 이런 거를 좀 넘어서 더 그 밑에 있는 기반, 그 신뢰, 그 증명, 그 의지를 따지게 되는 그런 방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본 대만의 딜레마는 보험 설계의 실패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험은 좋은데 운동을 좀 덜 했다, 이렇게 근육질이 좀 덜하다라는 건지, 어쨌거는 분명히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SMC라는 경제보험, 그리고 미국이라는 군사보험, 이 두 개의 강력한 보험만 믿고 있으면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정작 자신의 건강, 그러니까 국방력, 이런 근육량을 좀 챙기는데 살짝은 미스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보험사들이 당신의 이제 스스로 건강을 좀 증명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좀 지급하는 거 좀 거부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상황까지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젠 좀 다시 분석을 하고 다시 전략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어요. 요렇게 냉혹한 현실은 비단 대만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한국도 사실 역시 이렇게 반도체라는 강력한 어떤 기술 지렛대가 있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향후 이게 더해질 수 있잖아요. 뭐 조선업이랑 또 다른 거가 추가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주한미군이라는 동맹의 어떤 안보 같은 그런 보험들도 계속 이렇게 있어 왔는데, 앞으로 미국의 이익만 두고 봤을 때 미국의 입장이 바뀌어가면서 기존의 관계들이 미국 관점에서는 바뀔 수도 있다면,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조절이 될 수 있는지, 이 물음표가 대만만의 상황은 아니고 모든 나라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대만의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의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여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의지가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시험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진짜?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는 어떤 질문들을 또한 이렇게 너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던져야지 상황을 좀 더 확실하게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시면 꼭 한번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고요. 동맹이라는 거는 서로 비워진 그런 무기고를 채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서로 싸울 의지가 없어지면 그거를 서로 채워줄 수 있는 걸까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꼭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달려볼까요? 끝까지 재밌게 잘 봐주셔가지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요것도 재밌고
이것도 재밌어요.